나른한 오후입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빨리 끝내버리죠. 임계의 십신조합. 일단 봅시다. 임수를 기준으로, 자, 시공간은 겨울입니다. 겨울에 경신, 즉 편인, 정인, 요건 또 제대로 돼 있죠. 그죠? 뭐가 제대로 돼 있다? 시공간이 적절하다. 경임, 그쵸? 이거는 편인. 왜? 여름, 겨울. 그러면 경임, 이 속도가 빠르겠어요? 신임, 이 속도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신임의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그죠? 시공간도 짧고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금은 이미 속에 정화 열기를 품었기 때문에 평, 이게 바로 정신임 삼자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신임 삼자조합. 그 속도가 빠른 이유는 뭐다? 상관이어서 혹은 뭐 정인이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속에 열기를 품었다. 신금 속에. 그래서 신금은 자연스럽게 임수만 보면 뿅 튀어나간다. 경금은 아직 병화의 빛을 아직 내부에 확실하게 열로 바꿔서 품은 상태가 아니다. 물론 신월까지 가면 그게 이제 훨씬 더 많이 품었겠죠. 그죠? 하지만 어찌됐든 경금은 여름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있는 임수를 향하는 시간 흐름이 느리다. 감각적으로도 느리겠죠. 그죠? 뭐 똑똑이로 따진다 그러면 신금이 팔랑거리겠죠. 그죠? 빨리빨리 임기응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적절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명칭 또한 편인 정인으로 뭐 크게 이상해 보이지도 않아요. 다만 여기서 기억할 거는 경금은 강력한 사오미 이런 거를 만나면 혹은 정관에서 병정을 만나면 혹은 임오 일경술시 이런 식으로 오술이 화기가 경금을 자극하면 경금은 총알처럼 임수로 튀어오는데 이때는 경금이 신금화된다. 신금의 속성처럼 바뀐다. 그 이유는 뭐다? 어차피 경에서 신으로 바뀌는 과정은 열이 개입돼요. 아니, 빛과 열. 빛과 열이 개입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원국에서 경금이 있더라도 인호술로 화기가 탱천하면 경금이 신금처럼 변하고 신금이 임수로 총알처럼 튀어온다. 그죠? 그때는 경금이 비록 편인이었으나 마치 정인처럼 바뀐다. 이런 의미예요. 임계. 임계는 서로 생명수지만 임수는 겨울에, 계수는 봄에 이 생명수를 공급하는 대상이 전혀 틀리죠. 그죠? 계수 입장에서는 뭐 임진월 뭐 이런 개념이라면 참 좋죠. 왜냐하면 계일과는 임진의 도움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뭐 임진 계사 이런 식으로 임진월 계사일 이런 식이라면 계수는 땡잡죠. 그죠? 큰 형님이 임수가 자기를 확실하게 밀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겁재라고 그러지만 둘 사이에 겁재의 의미는 많이 틀리죠. 개수한테는 개이득이지만 임수는 항상 양이니까 음을 생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진일인데 개미대운을 만났다. 이건 뭔가 많이 손해보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왜냐? 임수는 당연히 개수를 도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진토는 미토에 들어가서 무기력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합은 임수가 손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임을, 임갑, 이거는 식신, 상관, 그쵸? 이거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서 시공간을 가미하면 을목하고 임수는 잘 안 맞아. 왜냐면 얘는 겨울에 있고 얘는 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수는 응축하려고 그러고 을목은 야 나는 발산 좌우 확산할 거야 이래가 뺀질거려. 그런데 간목은 임수가 하라는 대로 먼저 하강해. 그리고 그 후에서야 상승해. 그러니 당연히 임수의 식신, 상관, 이거는 별 뚜렷하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조합은 아니죠. 그죠? 전번에 이야기했을 때 을목을 기준으로 얘는 정인이지만 뭐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죠.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임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얘가 상관이 되잖아요. 그쵸? 자, 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을목을 기준으로 임계가 있을 때, 이거는 정인이지만, 마치 편인처럼 임수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수는 편인이지만, 을목은 시공간이 적절하기 때문에 계수를 정인처럼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 임수를 기준으로 갑은 식신이지만 임수를 기준으로 을은 상관이에요. 그럼 상관이라는 어떤 흉한 느낌의 그 조합이 임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정인이라 이거죠. 그럼 둘의 관계가 뭔가 그 십신 명칭에 오류가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서로 안 맞잖아. 하나는 상관이고 하나는 정인이야? 둘 사이가? 근데 시공간으로 따지면 둘은 그닥 적절한 조합이 아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 병, 정. 그러면 편재, 정재. 이건 나름대로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죠. 그죠? 어차피 임수는 편재 병화를 활용해서 결국 중을 통해서 정화로 만들어서 정임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시간 흐름이 병에서 정으로 가니까 편재가 정제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됐든 편재의 고유한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십궁도에서 보면 편재는 내가 직접 바로 취하기는 불편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재를 정제화 이렇게 해서 합으로 활용하고 이랬었죠. 그리고 무기는 편관, 정관. 이 명칭으로 보면 뭐 크게 탈은 없어요. 무임, 서로 불편한, 극하는 관계로만 판단하지는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무임은 결국 신금 혹은 간목이 어떻게 배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십신으로는 편관이라고 하지만 이게 신금 간목이 개입되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임수는 무토에 의해서 막힌 다음에 신금을 품거나 간목을 기르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편관이야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무임이 만나면 임무가 만나면 신금을 품을까 갑을 키울까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관찰을 해보라는 거죠. 이 임기도 사실은 정관이라고 그러지만 자, 우리가 임기를 뭐라고 그러죠? 기토탁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십신으로는 정관이야. 고로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임수와 기토는 구심점이 없어요. 구심점. 서로 중력의 개념이
중력 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정화라는 중력이 들어가 줘야 삼자가 구심점이 생겨요. 집중력이 뛰어나요. 그게 바로 임정기, 임정미, 임정축 이런 삼자조합이에요. 근데 임기만 만나면 십신으로는 정관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정화가 빠지면 기토탁임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쓰임이 없더냐 말이 쓰임이 없어. 그럼 여기에 을목을 활용해 가지고 이 막힌 거를 뚫거나 정화를 활용해 가지고 집중력을 높이거나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임기로는 그냥 기토탁임 별 쓰임이 없다고 아예 기토탁임이라고 딱 표현을 해버렸잖아요. 계속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여기 임수가 찰랑찰랑 흐르는데 여기 이 둘이가 저기 그 물이 막혀가지고 이 밑으로 못 내려가요. 요거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을목으로 찾을지 정화로 찾을지 뭔가 제3의 글자가 임기에는 필요한데 이상하게 십신으로는 정관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했네요. 경신 이제 다 했네요. 그리고 자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십신과 시공간 조합을 응용해서 두 글자의 십신 명칭이 적절한가를 살핀 거고, 만약에 여기에 간략하게 삼자로 바꾼다고 그러면 삼자, 왜냐하면 이자로는 사주 팔자에 있는 4개 글자가 변수가 너무 많아. 지지에도 4개야. 그죠? 지지에도 4개나 있어. 고로 이 변수를 이 두 글자 간의 관계로 감당을 어떤다 못해요. 그래서 가능한 최소한 삼자 조합으로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신과 삼자 조합에는 황당한 관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로 임, 갑, 병 이러면 예를 들어 일간이 임이라고 칩시다. 뭐 월, 년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이거를 식신생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일이 갑이고 시가 임이고 월이 병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일간을 기준으로 십신을 따지기 때문에 얘는 임수가 갑목을 임수가 병월을 충해요. 이건 뭐라고 그러죠? 편인도식이라고 그래요. 어찌됐든 그들만의 십신 그들만의 리그에서 보면 편인도식이 돼요. 맞죠? 왜 그렇다고? 일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냥 글자의 삼자 조합으로 보면 자연의 순환 과정에 임, 갑, 병 삼자 조합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야. 편인 도식은 갯볼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요 며칠 전에 올린 이 보면 이민 해가지고 경호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갑이 여기 있었네. 그래서 병하고 와가지고 경금을 조지니까 좋다고 적천수가 떠들지만 실제로는 임갑병으로 해서 갑자기 10년 만에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임갑병 그러면 운에서 병하고 있으니까 일간이 갑목이니까 편인 도식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10년 한 대운 만에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례는 넘치고 넘쳐요. 내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거 이 십신 관계, 십신 조합, 십간 조합을 삼자로 확장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요지는 뭐다? 분명하게 임갑병 세 글자의 조합은 똑같은데
일간에 따라서 이게 편인 도식이 될 수도 있고 식신생재도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연 순환 과정에서의 본질은 임갑병 삼자가 사주팔자 내에 있다면 일간이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좋은 조합을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신 조합하고 삼자 조합 이 관계에는 생각 외로 괴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신으로 살필 때는 이 사람이 왜 부자지? 이 사람이 왜 깨졌지? 이해 못할 것들이 글자, 그러니까 십간 조합으로 살피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